안전한 자리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6개월 이상 남았다. 국채 ETF를 빼서 어느 정도는 넣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주식 같은 거는 금리 인하하고 리세션 온 다음에 그런 거 다 찾아서 이번에 추가하신 게 주식 투자에 없는 세 가지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게 뭔가요? 만기가 없어요. 만기. 이게 채권하고는 다르게 만기가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삼진 아웃이 없어요. 전격 갖고 주식 안 사고 버틴다고 해서 나가라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삼진 아웃 있는 사람처럼 볼 4개 걸러내지 않고 뭐 이거 안 하면 막 스트라이크 존 들어오면 나는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식 투자를 막 저거 안 먹으면 망할 것처럼 챗 GPT나 AI나 로봇 같은 거 테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금에 현금 있는 걸 못 본다 뭐 이런 말씀. 맞아요. 네. 통장에 잔고 있는 거 못 봐요. 그냥 다 질러야 돼요. 만기 없고 그 다음에 삼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격이 없어요. 완장 차고 나 30년 했고 뭐 누가 하고 뭐 슈퍼 개미만 시장 잘 보고 뭐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뭐 내가 자격증 몇 개 있다라고 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주식 투자할 때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할아버지라고 종로에 계시는 국민은행에 국민은행만 샀다 팔았다 매년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1억.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은행 같은 좋은 직장이 2,700만 원 연봉을 줄 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억 정도 될 테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마 한 3억 정도를 들고 국민은행만 샀다 팔았다는데 차트도 안 보고 모는 종이에다가 가격만 매일매일 체크해서 종가만 그리고 가셔서 그것만 샀다 팔았다 하는데 1년에 1억 가지고 1억 벌면 더 이상 안 하고 그냥 쉬시는 할아버지 얘기가 있었어요. 전설같이 내려오는 증권맨이 배워야 된다는 그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도 보고 공부도 하고 주식 전문가도 따라다니면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군대 갔다 오셨죠. 근데 군대 갔다 오면 사회생활하고 똑똑하다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다뤄놓으면 다 바보 되죠. 바보 되죠. 이거잖아요. 어버버버 되잖아요. 소위도 가갖고 이거잖아요. 막. 주식시장 들어오는 분들이 다 그래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 상식과 인사이트를 놓고 내려오세요. 충분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이거 잘 되네 이게 뭔가 하고 알아보면 네이버만 쳐봐도 이 기업이 이 기업이야? 이거 사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아주 심플한 거거든요. 그리고 IT 기기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야 이거 카메라가 이렇게 좋아? 이거 카메라가 이거 달까지도 당겨서 이거 잡을 수 있어? 이거 카메라 누가 만들지? IT 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이거 잔망경처럼 만들어서 자화전자가 들어가 삼성전기 들어가면 이거 테슬라가 욕심내고 애플에서 어떻게 하고 설비투자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증권맨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양반들은 그거 관련된 주식 투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완장이라든가 무슨 증권맨 전문가 혹은 뭐 또 경력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주식은 그런 거 없다. 돈 버는 사람이 장땡이고 여의도에는 룰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형이야. 그렇죠. 김 작가님이 저보다 돈이 많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 그러면 형 나이 안 물어봐. 돈 얼마인지 물어봐. 머리 꼭대기에 여기에 이렇게 버섯구로 풍선 모양으로 제 10억인데 쟤야. 제 10억인데 쟤야. 근데 여기 100억 그러면 저 형. 근데 그 형이 나보다 나 어려. 그래도 형이야. 근데 나보다 많이 벌었으니까 여의도의 불문율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돈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삼진과 만기 이제 자격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어쨌든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 다음에 뭐 S&P 500, 나스닥이든 과거 대비해서는 지수는 올랐잖아요. 많은 분들 근데 왜 돈을 못 벌까요? 이게 종목 나고 지수 나는 거거든요. 지수를 기준으로 종목 투자 시점을 결정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2500선에 올라왔을 때 진짜 돈 벌 기회가 많았는지 최근에 2200선에서 반등할 때 돈 벌 기회가 많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300선까지만 해도 장 안 좋았어요. 체감이 되게 안 좋았어요. 2400 넘어가니까 사놨던 거 바닥에 사놨던 거 그제서 이렇게 올라가요. 지수라고 하는 건 결과물의 합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식은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훨씬 더 못 나갈 수도 있으니 지수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펀드 매니저가 혹은 국가가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건 종목과 업종을 잘 보시고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하시면 되고 지수를 보는 건 경제의 위험성을 보기 위한 거다. 제가 매크로를 하는 것도 돈 버릇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기상 상태가 나쁘면 바다에 배를 띄우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큰 시장인데 엄청난 기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유 인버스라든가 천연가스 인버스들은 여러분들이 로봇
주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냈습니다. 뭐 500% 버신 분 있을까요? 로봇 투자해가지고 그렇으면 그보다 더 높게 벌었다라고 하면 저는 뭐 할 말은 없지만 천연가스 ETF로만 500% 이상 나왔습니다. 인버스 쳐가지고. 근데 그거 다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다. 원유 까꾸로 치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인버스 얘기하면 악플이 많이 달리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오기가 생겨갖고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막 부황부황 하잖아요. 근데 금리 까꾸로 치면 되거든. ETF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채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돈을 때려박을 수 있죠. 1억 가지고 1,000만 원 갖고서 100% 먹어봐야 10% 수익 나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이라고 하면 1억 다 때려박아도 괜찮은 자리가 꼭 있어요. 어떤 섹터나 지금 삼성전자 저런 거는 푹 하다가 이제 꺼졌다가 여기서부터는 사서 안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전 재산 때려박아도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못 믿으면 안 되죠. 국가 경제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걸 타이밍을 잘못 잡고 계속 내려올 때 그놈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좀 맞추셔야 된다는 거. 업종과 종목을 먼저 선택하시고 성장 나오고 안전한 것들 먼저 체크하시고 지수는 방어적인 걸로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괜찮을 거다. 지금 인버스 이야기 좀 몇 번 하셔서 네. 근데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인버스는 사지 마라 이런 코멘트 하시는 분이 좀 실제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좀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어 차트만 봐라. 뭐 매크로만 봐라. 뭐 주식만 롱온리 가치 투자. 가치가 뭔데? 가치 투자 그래서 이거 컵에 가치 이게 보여? 이게? 가치 이게 보입니까? 가치가 추상명사인데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 말 자체가 어폐가 있어요. 안 보이는 추상명사를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번역하면 가치 분석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실제로는 상대적 가치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가치가 얼마인지 목마른 사람에게는 뭐 얼른 죽여야 되니까 이게 황금보다 비싼 값이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다이소 가면 이거 다이소 건 아닌 거. 다이소가 아닙니다. 하여튼 한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 정도. 다이소 가면 5,000원. 근데 똑같은 거 사다 줄게 5,000원짜리 내가 이거. 그럼 이건 나한테는 5,000원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폐 레토릭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이게 맞는 거 같고 이게 다인 거 같고 그 기준을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인버스가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나스닥이 20년 만에 최고 고평가. 금리 제로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로 금리 인상, 물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40년 만에 물가 인상,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 플런지 나오고 PE 레이시오는 역대급으로 케이프까지 하게 된 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닷컴버블보다 비싸. 그러면 이거는 인버스가 싼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자리를 투자하면 됩니다. 왜 자꾸 방법론에만 집착하시냐는 거예요. 차트 정배열되면 산다. 거기다 때려 박으면 맨날 손절 치잖아. 근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이미 통계적으로 검증됐습니다. 아니다라고. 미국에서 다 검증해서 보고서 리포트까지 다 나와서 국회 도서관에 빡 박혀 있는데 왜 자꾸 그거 갖고 얘기하시냐는 거예요. 왜 자꾸.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야 눌림목이지. 이렇게 내리다가 여기서 더 내리면 그냥 그거는 넥 라인 지나서 어깨 이거잖아. 지나고 나서는 누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천연가스가 12불이다 그러면은 저건 제가 그 생각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얼어 죽든가 나라가 망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럼 저거 안 내릴 수 없다. 시그마로 보면 8시그마, 9시그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100년만 해도 그런 적이 없는 그런 가격이에요. 천연가스 가격이 9불이다라고 하면 원유로 360불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유 120불인데 원유 120불하고 달러 120하고는 병립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달러를 까꾸로 치든가 원유를 까꾸로 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기다리면. 대신 거기다 막 레버리지 3배짜리 막 해가지고서 막 달달달 떨면서 막 20% 30% 손실 나면 막 그런 막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안 되는 거지. 120불에서 제가 80불 무너질 때까지 100% 이상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주식을 사서 100% 먹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120불에서 거꾸로 3번 먹었습니다. 천연가스도 3번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먹은 게 2불까지 2불대로 떨어지면서 500% 나왔고요. 그 전까지는 150%에서 70%까지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주식을 살 때요. 가치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 가치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거수를 하는 겁니다. 김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 가치 5만 원으로 할까요? 6만 원, 7만 원. 그게 주식거래 시스템입니다. 안 보이는 가치를 가격 비딩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과정. 그게 거래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냥 덤뻑 사면 안 되고 이렇게 시장이 진짜 저걸 인정하는지 봐야 돼요.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1시간 반 녹화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한번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지켜줬으면 시간 지금 좋겠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느낌이 있어요. 폐가 아프기 시작해. 1시간 반 하면 폐가 아프기 시작해. 정확하게 1시간 반 알고 지금 20분쯤 되고 있는데 네, 네. 오, 느낌이 딱 시계가 있어요. 없는데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딱 느낌이 와요. 이제 폐가 아프기 시작해. 이게 이제 한계예요. 옛날엔 3시간에도 괜찮았는데 요새 늙어서 그래. 그래서 핵심은 네. 인버스는 안 되고 구리는 되고 뭐 천연가스는 안 되고 원유는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로봇은 안 되고 뭐 저기 2차 전지는 안 되고 저기 쓰레기 폐기물 안 되고 철강은 안 되고 이런 편협한 스테레오타입 주식시장에서의 스테레오타입 편견은 인종차별보다 무섭습니다.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안 잃는 자리 이거는 내가 버티면 무조건 이기겠는데 라고 하는 자리를 개인 투자가들은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1,000만 금을 주고라도 사십시오. 그걸 10만 원, 20만 원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 사도 돈 때려 박아서 그런 정보들을 사시면 네. 큰 돈을 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석하지 않아요. 가끔 나오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들에 너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만성피로형 상태의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놀고 계시다가 네. 그런 타이밍에 딱 들어가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뭘 하든 돈만 벌면 그렇죠. 누군가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럼요. 왜 인버스가 왜 안 된다고 그러지? 작년에 인버스로 집 사고 차 사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소리를 하죠? 안 해봤잖아. 안 해본 사람 말을 왜 듣습니까? 해보고 결과를 낸 사람. 안 되는 거는 그거는 노력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그걸 해냈으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죠. 근데 저는 성공했는데요. 버티고 힘들었지만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지만 성공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여러 섹터랑 종목도 좀 힌트 많이 주셨는데 그럼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스탠스 취하면 좋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ETF, 국채 ETF였나요? 그거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거 5천만 원 정도면 이제 주식을 때려박을 자리가 있으면 좋은데 네. 확률적으로 높진 않아요. 네. 주식이 싼 건 있지만 네. 여러분 제 경험상 제가 멀티플 15배 하던 종목을 12배에서 샀거든요. 근데 8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벌써 반텀 난 거지. 그런데 8배까지 떨어졌는데 거기다 영끌에다가 때려 박았어요. 근데 그 6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가 더 떨어지니까 신용 담보를 잡아서 더 들어갔거든요. 네. 2.5배까지 떨어졌어요. 깡통 나요, 깡통.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자리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6개월 이상 남았다. 작년에 물어보셨으면 1년 동안 정기예금 하시라고 했을 텐데 6개월은 3.5% 정도 지금 줄 겁니다. 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채 ETF를 빼서 어느 정도는 넣어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식 같은 거는 금리 인하하고 리세션 온 다음에 그런 거 다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또 투자 방법만큼 기술만큼 중요한 게 마인드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 마인드 갖기 위한 조언은 좀 뭐가 있을까요? 책 내용을 지금 다 얘기해서 내가 책이 팔릴지를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아직 이제 페이지는 270페이지까지 있으니까요. 김 작가님이 들었으니까 일단 난 기대하고.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게스트는 또 처음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거 유료 콘텐츠인 줄 착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유료 아닌데. 유료로 해야 되는데 이거. 일단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네. 저는 주식으로 돈 벌 생각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저는 주식으로 깨졌을 때 어떻게 될 거부터 그거 묵상하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주식 5천만 원 갖고 내가 이거 될 것 같아. 나 천재 같아. 이거 5억 벌어가지고 내가 포르쉐 한 대 사고 와이프 저것도 가고 여행도 가고 내가 한번 뭐 집도 좀 넓히고 이렇게 생각해요. 눈 감고 그거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그 정말 초보적인 수준의 노력으로 그 돈을 10배를 키우겠다고 합니다.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 감고 생각하십시오. 가족들이 고통 겪을 거. 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저녁 8시까지 눈치 봐가면서 그거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 거 타가지고 그놈 또 절약하고 통장에 넣어서 그 벌었던 그 시절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남들이 포모가 되든 이 5천만 원은 50억 있는 사람에게 10억보다도 더 큰 돈입니다. 나한테는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돈을 너무 조금 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 다닐 때 저 용돈을 너무 넉넉히 못 줬다. 네. 근데 저는 비율로 얘기했습니다. 엄마 10억 있는 사람이 용돈 100만 원씩 준 거하고 엄마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그중에서 95만 원 나한테 준 거하고 나는 비율로 보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부모한테 받은 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라. 나는 고맙다. 내가 좋은 부모 둬서
나는 참 호강하고 산다. 부모 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상태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5천만 원하고 5억하고 50억하고 500억하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재벌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 이 굴레 같은 삶 조금이라도 벌어보고자 돈이 일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려면 지혜롭게 하시고 이걸 없앴을 때 우리 가족들이 고생할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신중해지실 겁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겁니다. 원하는 게 너무 커버리면 수익이 나도 5천만 원 중으로 2천만 원 벌었어. 그럼 그 2천만 원 중에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만 뽑아다 한번 써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면 부인한테 100만 원 용돈으로 줘보세요.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그 돈 그대로 갖다가 또 때려받고 신용질하고 막 급하게 막 50억 만들려고 하다가 죽는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빨리 올라가는 걸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증권맨들이 거기다가 탁 뭘 집어넣느냐, 기회비용. 보험사 직원들은요, 김 작가님 그렇게 소득도 높고 그렇게 하신데 병원에 누워있으면 못 드시는 거 아니에요? 상해보험 큰 거 드시죠? 잘못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협박하면서, 협박은 아니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협박은 아닙니다. 죄송한 정정합니다. 겁을 주면서 보험을 들게 하죠. 은행 가보십시오. 그 주식 투자가 안 돼요. 이거 예금 보자 보호되는 거 이거 하는데 이자 5% 얼마 엄청 큰 거예요. 적금 장기 적금 3년짜리 드세요. 이렇게 합니다. 안정성과 어떤 좀 그런 걸 줍니다. 증권면은 이거 세상을 바꿀 기술은 이거 갖고 있으면 10배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레토릭 중에 하나가 뭐냐? 빨리 올라가는 거 사야지. 뭔 소리야? 주도주 가 때려 박아야지. 그렇게 해야만 돈 벌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바닥에 있는 거 사도 되고요. 남들 다 오바이트하고 자산 다 뱉어내고 가격 바닥에 됐을 때 그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기회비용이라는 말로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금방 돈 벌 것 같았으면 걔가 세상에서 제일 빨리 돈 벌었게? 기회비용 뒤에 숨은 다른 말은 리스크입니다. 사람을 급하게 만들어요. 심리적으로 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부터 카톡 차단하듯이 차단해 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치와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본질만 보십시오. 그리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게 최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꾸준하게 하십시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스토커가 되라라고 합니다. 스탁을 스토킹해라. 아주 지루지루하게 쫓아다녀라. 저도 10년 동안 떠나다니고 10년 동안 탐방한 기업으로 돈을 벌었지, 그냥 와서 급등주에 가가지고 하는 건 벌다가도 또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방식을 견지하시면 마음도 안정되고 여유도 찾으실 거고 주식도 잘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님과 살 때, 팔 때, 벌 때, 여기 몇 번째 책이시죠? 첫 번째. 네. 책이시죠. 그래서 아마 오늘 유독 책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닌가. 집착, 스토킹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책 보시면 이사님의 투자 철학과 투자 마인드, 투자 기술을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올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경계할 행동이랑, 오랜만에 또 김 작가 TV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좀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올해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한 꼭지가 남았습니다. 실물 경제가 부러지고 나면 엘도라도예요. 그러니까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릴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금밭이 나왔다고 하니까 전부 갔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로키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그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야 돼. 그걸 골짜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 넘어야 되는 거 아골 골짜기. 근데 거기 데스밸리라고 이름 지었어. 그 데스밸리에서 인디언들 데리고 가다 다 죽여버리고, 거기 가면 9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막, 여러분들 지금 그 데스밸리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리세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리세션 2번 동안 정말 이 손을 가위로 자르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저를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1억이 있으면 적어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저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수출이 무너지고 뉴스가 부황부황할 때 주식시장에 좋은 종목들을 발굴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한 30억 이상 벌면 다 똑같아요. 거기서 50억 더 벌어봐야 쓰는 거 먹는 거 다 똑같고요.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거는 30억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주식에다 몰빵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어딘가에서는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기회가 올 때를 잡으면 되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거나 주식에 막 몰입해갖고 관계를 잃고 가족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 돈에 너무 오리엔트 두지 마시고 주식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페드가 뒷바람을 줄 때 불어놔라.
불어나라 할 때 그때 종목 찾고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하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사님과 오늘 1시간 30분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그리고 올해 주식을 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볼 손님은 강영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